자, 그럼 6월 모평 해설 강의 이제 공통문항 주관식 문제들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관식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지만 자, 너무나 30문제 모두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말 이번 개정 교과서란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주듯이 모든 문제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든 문제 가능하다면 다 수강하고 이번에 모든 것을 한번 정리정돈해 보는 기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쉬운 문제의 경우 풀이한 다음에 쓰인 개념을 중심으로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그것을 상기시켜 보라고 했어요. 자, 로그의 성질대로 이걸 쪼개서 계산해도 되고 합쳐서 계산해도 되니까 자, 지금은 일단 곱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8이 16이기 때문에 로그 4의 16. 자, 그래서 4의 제곱이니까 그래 정답 2 하고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용된 개념은 로그의 성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그의 성질이 뭐니? 로그의 뜻으로부터 설명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은 로그 계산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나면 뭐 그럼 답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에선 계산 실컷 해놓고 이것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것을 수업 시간에도 언제나 강조했던 것처럼 자, 로그의 뜻대로 자, 너의 뜻이 뭐예요? 4의 몇 제곱이 16이 되니? 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값이 얼마다? 2라는 것으로 확인해주면 훨씬 더 확실해지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로그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로그의 뜻대로 지수로 바꾸어 표현해 나가는 과정, 미적분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고난도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서 있었던 로그 함수, 거기서 방정식과 관계된 내용들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등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이 언제나 존재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극대극소의 판정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언제나 뭐 이것이 다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극대극소이면 미분 가능한 함수 요게 붙어야 되고 F'이 제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반대는 안 될 때도 있잖아. 프라임이 제로더라도 극대극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지. 자,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다항함수임을 알고 있고 미분 가능한 함수임을 알고 있으니 일단 프라임이 제로인 녀석들을 찾고 그것을 후보 지점으로 해서 앞에 있던 거랑 똑같은 기본 원리예요. 자, 그래서 F' 구해보고 제로가 되도록 하는 곳들을 기점으로 해서 F'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야. 자,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 3x 빼기 1에 x 플러스 1 이와 같이 간단히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F' 뭐예요? 이것을 내가 부호를 따지는 거지. 자, 다른 거 막 이렇게 그리고 뭐 어쩌고 하는 거 필요 없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전부 다 fx의 증가 감소를 따진다. 증감을 부호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매우 강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라임을 그래프를 그렸다 하더라도 근을 기점으로 부호를 따지는 거야.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부호를 조사하는 것이 그것이 수투다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하다가 여기서부터 증가하다가 못생기게 그려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기 1,f1이라는 값이 극소값이 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그럼 a,fa a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 f1이 얼마다? 지금 집어넣어서 f에서 구해주게 되면 바로 1-3 플러스 12가 되어서 10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은 1, FA의 값은 F1의 값과 같고 10이 되어서 정답 11이 되었고요. 자, F1, 1 대입하도록 하는 건 자주 출제된다고 해서 개수의 총합이라는 의미까지 챙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그래, 이 증가 감소, 이게 뭐였지? 그래, 도함수의 부호를 통해 함수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판정해서 그리는 것이 우리 교과서의 유일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파워풀한 도함수의 활용 파트의 메이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신경 썼던 학생들은 20번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말하고 있을 거예요. 수열은 나열이다. 자, 그래서 등비 수열도 나열이고요. 뭐 A6까지, 뭐 A2부터 A7까지 보이니까 그만큼 나열해 볼까요? 자, 나열. 이거 숭고한 겁니다. 이거 무지성 아니라고 했어요. 수열에선
나열하는 게 지성이야? 자, 보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뜻대로 정의대로 나열하면 된다 그랬지. 하나를 갈 때마다 곱하기 r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갔을 땐 곱하기 r 제곱인 거지. 두 계단씩 올라가도 두 계단씩 내려가도 등차 수열도 등비 수열도 건너뛰어도 계속 등비 수열 등차 수열이 된다. 중요하게 얘기했었잖아. 자, 11호 강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얼마가 된다라는 것이냐면 바로 요거 보면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두 계단씩 가면 돼.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그럼 A6를 구했네요. A2에다가 3분의 1의 제곱을 곱해서 구했습니다. 자,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다. 공식이 더 불리하고요. 내가 나만의 공식을 만들어서 풀이했어. 끝! A2가 36이기 때문에 9분의 36 되겠습니다. 정답은 9, 4, 36이에요. 4. 자, 그리고 직접 이렇게 3분의 1씩 곱해가면서 나열해보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인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수열에 있나? 없다는 거예요. 수열에선 이게 지성이라고 했다. 우리 교과서 자체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평가원 역시 그것을 목표로 모든 문제를 출제했다. 수열 단원 문제 전체를 보면 모두 나열입니다. 자, 그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속도, 가속도. 자, 이거 수차례 정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11호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 가속도 이거 운동역학이 아니라 물리학이 아니라 미분과 적분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럼 이것은 2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2번 문제랑 아예 똑같이 풀어볼게. 사실 물론 최선의 풀이는 정적분의 정의가 바뀌었으니까 그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정적분의 정의대로 풀이하는 것이 최선의 풀이이지만 2번 문제를 부정적분부터 했으니까 부정적분부터 해보자. 2번이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위치가 있고 그것을 미분하면 위치의 변화율 바로 속도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VT 이퀄 3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자, 뭐 이동거리 공식이고 위치 변화 공식이고 다 결론은 이거라는 거야. 적분은 미분의 반대 과정이잖아.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가 xt, 즉 이것의 부정적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t의 세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c가 여기서 나옵니다. 정적분으로 하면 나오지도 않아. 자, 이 상태에서 x0, 0에서의 위치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c의 값이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 x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k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것을 대입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xt를 아예 구한 거 아니니? t 세제곱 빼기 2t제곱 빼기 2t 이거가 끝이야. 위치 함수 자체를 부정적분이라는 사실 이것이 이동거리 등 모든 내용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강의 때도 이것이 투박하지만 모든 순간에 여러분에게 원리적인 풀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투박하지만 파워풀한 풀이다. 나는 적분을 이용하는 거거든. 가장 중요한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고 있거든. 이겁니다. 자, 그래서 x1, x3 두 개 구해주면 되고요. 얘는 방금 전에 보았듯이 마이너스 3이라고 이미 주어져 있고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18 그리고 3 넣으면 빼기 6이에요. 자, 그럼 3 나오네. 둘의 차. 이것이 이동거리 구하는, 이것이 위치 변화 구하는 사실은 정적분. 너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다. 6 정답입니다. 자, 정적분으로 풀이하는 게 이번 교과 과정에서는 이거 브랜드 뉴라고 했습니다. 정적분의 정의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주 이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 자, 똑같은 이야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0에서부터 1까지 VT, DT. 자, 네가 뭐야? 위치 함수의 도함수지. 그럼 너의 부정적분은 뭐야? 위치지. 자, 정적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야. 이것은 이번 교과서에서 수투에서 정의가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 시행 등에선 아주 중요하게 이용되는 부분이고 지금도 19번 문제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차다. 그러면 이게 문제에 주어져 있는 밑줄, 위치의 변화량 이건 겁니다. 왜?
네가 위치의 도함수니까 너의 부정적분이 뭐야? 위치 함수거든. 그 위치 함수의 함수값의 차.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공식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어. 자, 그래서 이것을 적분해주게 되면 t세제곱 빼기 2t제곱 더하기 kt이고요. 0에서 1까지 0 들어가는 건 너무나 좋아. 집어넣고 하면은 아 그래 다 제로가 돼. 1만 집어넣으면 아 여기도 뭐가 보여요? 1을 대입했을 때 개수의 총합이 보인다. 자, 그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잖아. 됐지? 자, 그러면 k의 값이 마이너스 2다 구해졌지? 그러면 VT가 다 구해졌지? 그러면 1에서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역시 부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보다 정적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제대로 구해본 위치 함수와 같다. 물론 그것의 평행이동일 수는 있어요.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함수값의 차, 변화량은 일정하다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야. 자, 이것은 당연히 x3 빼기 x1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야. 어떤 라지 f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적분을 VT 자체가 이 식이 아니에요. VT 자체가 지금 3t 제곱 빼기 4t 빼기 2 이렇게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녀석이 t세제곱 빼기 마이너스 2t제곱 빼기 2t 이렇게 되는 거지. 1, 3 집어넣어서 구해주게 되면 6하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에서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것을 미분, 적분,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의미에 대한 다른 중요한 내용들은 미리 보기 해설 강의 등에서 모두 다루었으니까 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에 되어 있는 것들 그것을 부정적분 및 정적분의 뜻대로 다시 해석해 볼 것. 그러면 평가원, 가장 잘 문제를 출제하는 기관의 문제를 최선의 풀이로 풀이할 수가 있게 된다. 자, 그 다음 20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 fx가 아예 주어져 있고요. 3차 함수, 이거 만만하지. 3차 함수니까 내가 전부 계산해서 미분해서 풀이하고 뭐 이러는 거 가능할 것 같아. 근데 gx를 봤더니 a에서 x까지 fx 빼기 ft에 이게 중괄호고요. 중괄호까지 나와. 곱하기 ft의 4제곱이에요. 그래 놓고 이 gx가 그 값을 갖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자, 팔로워 강의에서 이 56번이었습니다. 312페이지야. 뭐라고 얘기했었냐. 자, 이번 교과 과정에서 함수의 증감 및 극대 극소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개형을 미리 외워둔 것이 유리하도록 출제한 적이 없다. 그 기본 원리만을 물어본다. 이번 개정 교과서로 출제되었던 첫 번째 수능, 이제 여러분이 두 번째 걸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수능 시험에 20번과 30번이 그것을 정확히 말하는 거다. 당시에도 이와 같은 걸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몇 차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16차 함수야. 그 개형을 미리 알고 있다. 불가능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신경 쓰고 그걸 중심으로 복습해 나가라 라는 의미에서 지금 팔로워에 있었던 56번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해설은 반드시 봐야 돼요. 자, 그 값을 구하고 함수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를 통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앞서 17번 문제에서 얘기했듯이 프라임의 부호야. 그걸 통해 g의 증가 감소를 다룬다.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16차 함수를 내겠냐는 거야. 이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전년도 수능시험의 제일 중요한 문제들처럼. 자, G' 이 부분은 일단 정적분의 성질대로 fx는 t에 대한 식이 아니니까 잠시만요. 목 좀 가다듬을게요.
미안합니다. ft의 4제곱 자, 이제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에 의해서 이 부분은 곱의 미분을 이용해 주면 되고요. 앞에를 미분하면 이와 같이 됐어. 이제 좀 낫네요. 자, 뒤를 미분하면 정적분 함수,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fx 곱하기 fx의 4제곱이 나와.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이게 피적분 함수이기 때문에 역시 fx 곱하기 fx의 4제곱이 나오지 않니? 지워져요. 그래, 그럼 이제 이 부분 가지고 G'의 부호를 조사해야 돼. 자, 이것은 현 교과서에서 달라진 정적분의 정의 때문에 이와 같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라지 F 등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으므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녀석 자체가 x에 대한 함수이고 미분하면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와 같이 생긴 것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얘도 함수다 이거야. 그리고 그 함수가 뭘 알고 있냐? 미분을 알고 있어. 자, 앞서 적분 문제 풀이하면서 그래, 그렇게 떠올렸었어. 뭐지? 2번 문제 풀이할 때부터 그렇게 떠올렸었어. 아, 이거는 미분에서 뭐가 되는지를 알고 있다. 미분에서 이거 되는 함수, 부정적분의 뜻이에요. 부정적분 중 하나이고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인데 정해진 거야. 그래서 나도 함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라 라고 얘기했고 HA가 0이기 때문에 정해진 부정적분이다. 자, 그럼 이제 부호의 변화를 따져서 극값이 하나가 생기도록 하면 되는데 팔로워에서 다루었던 그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 일단 F'만 구해봐도 3배 x 빼기 3에 x 빼기 5 나오거든? 얘가 벌써 부호가 2번 바뀌잖아. 그러면 어떻게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요? 부호가 2번 바뀌었으면 극값이 2개 생기는데 그게 극값의 판정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거야. hx라는 녀석은 다시 h'이 f의 4제곱이잖아.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거지. 자,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해서 모두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h 또한 다항함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분에서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지.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프라임이 제로인 지점이 구간으로 나오지 않아요. 독립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증가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 끝이네요. 왜? 개형 필요 없어. h가 그냥 증가한다.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야. 그럼 h는 부호가 몇 번 바뀌겠니? 한 번. 그 한 번. a, ha 이퀄 제로를 지나야 되는데 그게 3 또는 5면 되는구나. 만약 3을 지나갈 때 너의 부호도 바뀌고 너의 부호도 바뀐다면 3을 지나갈 땐 부호가 바뀌지 않아. 5를 지나갈 때 너의 부호도 바뀌고 너의 부호도 바뀐다면 그럼 5를 지나갈 때 부호가 바뀌지 않아. 극대극소의 판정.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도함수의 부호를 통한 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팔로워 미분 단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해 보세요. 교과서 그대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다. 나머지 결과물들 무엇인가 미리 외워둘 만한 것들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이 이 시험지에 3,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미리 외워둬서 유리할 문제가 단 한 개라도 있냐는 겁니다. 전년도 수능 시험 문제는 단 한 개라도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A가 3 또는 5가 됨을 교과서가 보증하고 있는 방법, 개정 교과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 그대로 했을 때 최선의 풀이가 나옴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 20번인데 왠지 어려운 것 같고 그랬던 친구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앞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이 더 쉬운 것들이에요. 훨씬 더 쉬운 것들인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이게 안 보였다. 그럼 가장 쉽고 가장 중요한 가장 완벽한 교과서의 원리를 그걸 이제부터 이용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쉬운 것들이고요. 그것만 알면 다 풀리게 되어 있다. 이 30문제의 완결성을 통해 그 확신을 좀 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력한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태도와 접근과 풀이 방식을 얻게 됩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입니다. 혹시 조금 생소한 소재로 느껴진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이번 개정 교과서를 그대로 공부했다면, 그대로 연구한 선생님처럼 이것은 출제 1순위 소재다라고 모든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엔제게임에서도 수원 첫 강의에서 다룬 것이 모두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 6평 미리 보기 모의고사에서 10번에서 이미 이와 같은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실수 지수가 나왔지 유리수 지수나 실수 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듭 제곱근과 관계되는 내용 1대1 함수이고 1대1 함수가 아닌 것 y로부터 x로의 대응 언제나 하나씩만 만들어지고 어떤 경우엔 없고 어떤 경우엔 두 개가 되고 자,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는 다뤄봤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번 교과서는 원리 중심의 교과서이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 자, 나머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방정식. 정말 기본에 충실한 평가원. 이거 대단해요, 정말. 자,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으면 자, 이건 고1 수학에 있는 2차 방정식부터 시작된다 이거야. 인수분해 되어 있다면 너의 근인데 너의 근은 뭐? 거듭제곱근. 너의 근은 뭐? 너 2차식이라 그랬거든. 너 최대 2개야. 너도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생각해봐도 최대 2개야, 실근은. 최대 2개인데 중근인 상태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된대요. 중근인 상태로 서로 4개가 있어야 되네? 그럼 이건 아니야, 벌써. 자, 물론 이렇게 하나가 있다 생각하고 2차 방정식의 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면서 중근이 되는 경우는 없으므로라고 설명해봐도 되고요. 이게 최대 2개고 이게 최대 2개인데 4개가 나오려면 이거밖에 없지 않니?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거듭제곱근 정의가 어떻게 됐었니? 그래, 이것 때문에 y = a가 음수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거 엔제게임 첫 강의가 다 이겁니다. 자, 이게 그래서 y = 64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게 y = x의 n제곱에서 짝수가 되었을 때 n제곱하여 64가 되는 수, 이것이 거듭제곱근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중 실수인 것은 2개가 보이고 이것을 n제곱근 64 마이너스 n제곱근 64 이게 2개가 있으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이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64의 n분의 1제곱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이 유리수 지수의 확장 정의인 겁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64의 n분의 1제곱. 자, 여기까지야.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괜찮고 요런 실근이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차 방정식 이것도 요렇게 양쪽으로 똑같은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자, 이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까요? 근과 계수의 관계 뭐라 그랬니? 다항식에서 인수분해해서 여기 알파, 베타 해놓은 다음에 전개해서 이게 계수 비교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냥 거듭제곱근으로 쓸게요. 하나가 이것이어야 되고 하나가 이것이어야 된단 말이지. 4제곱 64 이퀄 0. 자, 그럼 이거 x제곱 빼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64의
n분의 2제곱 이퀄 제로. 아, 네가 정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구나. fx의 최소값 여기 있는 거잖아요. f0잖아요. f0가 너잖아요. 그래서 네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되고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되고 유리수 지수, 확장된 지수 법칙을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간편하게 이것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 거고요. 2의 n분의 12제곱, 이것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다 이므로 n은 12의 약수여야 하고 또 뭐여야 되나요? 홀수는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짝수 찾아주면 되고 1 빼고 4, 6, 12 딱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자, 두 개씩 잘 묶어서 더해주게 되면 정답은 2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소재상 조금 불편할 수 있었지만 이건 엔제게임 첫 강, 지수 로그 파트 11호 개념 그것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고요. 출제 1순위다 라는 것은 수원을 잘 공부해 보게 되면 근을 찾는다 뭐야, y로부터 x의 대응을 찾는다 계속 하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22번 보겠습니다. 자, 3차 함수 fx라고만 주어져 있고요. 나를 찾아봐라 라고 하는 전형적인 추론 형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주어져 있는 것이 역시 방정식이 이번 시험의 주제였어요. 자, 근데 이것은 3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요거 바로 느낌 옵니다. 앞서 20번 문제 등, 14번 문제 등에서 그렇지, 이렇게 한쪽이 접하게 되는 이런 거 생각했었고, 지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 자, 하지만 앞서 14번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고난도 추론에서는 발견적으로만 내가 무엇인가를 끼워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연역적으로, 논리적으로 확 좁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조건들을 통해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평가원의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주어져. 특히 수2는 한 권이 전체가 논리거든. 자, 그래서 이걸 볼게요. 맞아. 이게 방정식 풀이 같은 데서 2차 함수 같은 거랑 섞인 거 자주 풀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치환한다는 의미 자체가 합성함수야. 자, 앞서 보면 역함수의 뜻이 무엇인지 사실 15번 문제에서도 y로부터 x 조사했다가 다시 x로부터 y를 조사하게 하는 게 역함수를 합성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사실 이런 것들로 연습도 시켜줬어. k 다음에 루트 k, 그 다음 f 루트 k 이런 거 찾아본 경험 있지? 이게 합성함수야.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뭔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외워두는 것보다 본질에 집중하자. 더 어려운 문제는 함수가 뭔지부터 묻는구나. 방정식이 무엇인지부터 묻는구나. 자, 함수는 대응이고요. 합성함수는 연이어 대응입니다. x가 있어. 그럼 x 빼기 fx가 있어. 이 전체를 보통 t 등으로 치환을 하는 거야. f의 x 마이너스 fx. 그럼 그 녀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ft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이것을 합성함수를 한 번에 다루라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다루라는 거야. 자, fx 자체가 두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너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 즉 너 이퀄 제로라는 방정식은 t 입장에서 근을 두 개 갖게 됩니다. 서로 다른 실근이야. 그럼 그 다음 이것을 풀이해서 3개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fx가 알파가 되도록 하는 x-fx가 x-fx예요. x-fx라는 첫 번째 함수. 첫 번째 함수는 f가 아니라 x-fx라는 함수입니다. 자, x-fx라는 녀석이 알파가 되거나 x-fx가 베타가 되거나 라는 것을 각각 풀이하면, 자, 앞서 바로 21번 문제에도 힌트가 있습니다. 앞서 21번 문제에서 2차 함수 쪽에서는 최대 실근이 2개 있고
앞부분에 있었던 xn제곱 파트에서는 거기선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이용돼서 1개 또는 2개까지가 최대가 될 수 있고 그 얘기를 했었잖아. 자, 이건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은 실근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 즉 한쪽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고 한쪽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개일 것이다 까지도 가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녀석 2개를 각각 우리가 보다 더 익숙한 꼴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는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인데 fx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f1이 4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은 f'1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f'0가 1보다 크다. 여기보다 좀 더 급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아,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통해 그저 프라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 끝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기반으로 증가 감소를 설명해 보았다라고 한다면 훨씬 편안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는구나. 자, 그냥 프라임 양수만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2개 사이의 변화율, 2개 사이의 변화율, 그것을 관찰하며 증가 감소를 평균값 정리대로 설명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개형 2개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이런 식으로 1,4 여기선 조금 더 접선의 기울기가 커. 그래? 이렇게도 될 수 있겠네? 자, 2가지 경우를 찾았고요. 아, 알파와 베타를 확인해 보니 자, 알파와 베타, 알파가 더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알파, 그리고 여기 베타, 중근, 알파, 베타 이와 같이 되는데 y equal x 마이너스 알파와 y equal x 마이너스 베타와 fx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된다. 방정식과 함수의 그래프 사이의 관계 팔로워에서 생각 도구로 여러 차례 확인했던 거예요. y equal fx의 그래프와 이 직선이 하나는 한 번만 만나고 하나는 2번만 만나도록 해봐야 된다. 근데 이건 끝나버렸어요. 너는 베타 콤마 0을 지나지만 얘는 베타 콤마 0도 지나고 y절편의 값은 마이너스 베타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이거든. 자, 평균값 정리, 이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이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선 반드시 2번 만나게 돼. 3차 함수가 1로 오게 되면 한 번 더 만나게 돼. 얘와 만나는 게 벌써 3번이야.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알파 쪽은 생각 안 해봐도 돼요. 왜? 베타가 1보다 우측에 있다. 하나면 끝이야. 아, 할선과 접선을 누가 관찰해 보았는가? 증가 감소에 대해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증가 감소를 찾는다. 20번. 전년도 수능 시험에도 20번.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말고 일단 그거부터 해. 그리고 그것의 기본 원리는 무엇이냐? 평균값 정리, 할선, 접선입니다. 자, 그럼 이쪽일 수밖에 없음을 알았고요. 이거 그럴듯해. 여기 마이너스 베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1보다 우측에서 만난 이번엔 중근이 아니라 단일근이었는데 한 번밖에 안 만나. 얘 그럴듯한데? 얘는 이제는 이 왼쪽에 있는 것대로 그려보았더니 이쪽이 한 번 만나. 그럼 이쪽이 2번만 만나주면 되네? 다시 말해 식과 기하를 오가도록 하는 것이 최고난도 문제의 특징입니다. 논리적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려면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알파가 음수 왼쪽으로 가 있다라고 한다면 y절편의 값이 양수가 될 수 있잖아. 기울기가 1인 접선으로 여기선 접하지 못하지만 여기선 접할 수 있잖아.
너도 알파 콤마 제로를 지나기 때문에 여기서 접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여기서 접해야 된다. 끝났습니다. 이 녀석이 뭔지를 알았어. 기울기가 1인 직선 그거 보면 평균 변화율만으로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럼 이제 fx는 최고 차항 계수를 k라고 한다면 너 음수여야 하고요.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 있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나머지 그냥 하나의 근을 x 마이너스 지금 베타라고 둔 거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f1이 4가 된다. 그리고 f'1이 1이 된다. 두 가지를 통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을 풀이하게 되면 알파와 k의 값이 모두 결정되어서 k의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1 그리고 베타의 값은 7분의 25가 됨을 알 수 있고요. 자, 물론 f0의 값을 위해서 이 둘을 곱한 것을 그걸 표적으로 해서 계산한다 등 좀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하면 fx의 식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f0의 값을 구하게 되면 미리 보기도 f0인데 잘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하나 전개만 해주고 그 다음 상수항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로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바로 여러분이 16분의 45라고 구할 수 있게 되어서 분자분모 더하면 61이 정답입니다. 자, 물론 식을 좀 더 편안하게 계산하는 방법 또한 자, 이 문제에서 평균값 정리 증가 감소 그렇지. 앞 문제에선 그냥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해. 그것까지만 쓰였는데 그것의 기본 원리인 평균값 정리에 의한 기하적 발상이 이용이 됐잖아. 근데 그것을 역시 유도해 보았는가라는 또 다른 기본 원리는 사실 이것을 식을 좀 더 편하게 다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것은 비기닝에서 1회차에서 이스터 에그 자체를 아예 평균값 정리 전체를 한번 쭉 이어서 전체를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 참고해주면 되고요. 자, 보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접하는데 그래, 이거 미리 보기 모의고사에 있었던 22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선을 잘 이용해주면 함수식을 좀 더 빨리 잘 구할 수 있지 않니? fx 빼기 gx라는 녀석을 지금 gx라는 녀석이 x 플러스 3인 것까지도 알잖아요. 그걸 hx라고 한다면 롤의 정리로부터 평균값 정리를 증명 유도하는 과정과 같아. 이 교점인 마이너스 3과 1에서는 너와 네가 같기 때문에 h-3이 제로이고요. h1이 제로예요. 또 이 접점 혹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지점에서는 f'과 g'이 같기 때문에 h'1이 또 제로가 돼요. 그래서 hx라는 녀석은 x축에 여기서 접한다를 알게 돼요. 그래서 hx를 통해서 식을 결정해 주게 되면 hx라는 녀석은 k, 최고 차항의 개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x-1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3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것을 계수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자, 여러 가지 식을 좀 더 쉽게 운용해 볼 수 있는 방법. 자, 여기 이거 똑같은 식에다가 gx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x 플러스 3으로 묶어주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fx라는 녀석의 또 다른 실근을 찾아본다든지 식을 제대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도 또 있었다. 자, 뭔가 식을 운용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원리 중심으로 공부했을 때 조금 더 좋은 길을 안배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있었던 이 공통문항 22문제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과서 그 자체다. 그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발상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문제의 의도를 잘 읽어낼 수 있는 것도 모두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시험을 기준 삼아서 앞으로 잘 교과 원리 중심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